자, 설탕세를 도입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아직 우리나라는 설탕세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뭐 덴마크라든가 멕시코 이런 데는 도입이 됐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때 도입이 됐었다고 하네요. 설탕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보리밥이 8,000원이었는데 올해 9,000원이 됐어요. 보리밥 그 얼마 양 안 되거든요. 음식값이 많이 올랐고 고기도 이제 200g 기준으로 저렴한 뭐 그냥 좀 적당히 먹을 만하다. 그러면 200g에 14,000원이야. 그럼 세 식구가 가가지고 1인분만 먹는다 하더라도 이미 42,000원. 거기에다가 된장찌개 공깃밥을 시키면 뭐 4만원 뭐 4만원 후반은 그냥 나오는 거야. 3인 가족 기준으로. 그 너희들 같은 경우에 1인분 먹으면 좀 적잖아. 그럴 바에는 명륜 진사갈비를 가는 게 낫겠네. 어쨌든간 그래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설탕세까지 부과를 해버리면 탄산 같은 거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콜라 한 잔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었는데 뭐 1,500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 1,000원짜리 음료수도 없지. 다 2,000원이죠 이제.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건 좋은 것이냐, 아니면 물가만 올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덜 사 먹는 거 아니냐. 그럼 건강이 해롭지가 않느냐. 그러면 아니면 설탕 맞고 그러니까 소금세도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설탕 맞고 그러느냐. 소금도 위험한데. 그래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자, 사회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토론의 주제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죠? 논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논제 중에서도 정책 논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최근 설탕과 관련해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아 맞아. 오늘인가? 야 북한이 미사일 쐈지. 어제 쐈나? 오늘 쐈나? 어제 쐈지 어제. 니네 관심 없지? 하긴 북한이 맨날 미사일 쏘니까 이제는 뭐 쏜 건지 망한 건지 뭐 불꽃놀이를 했는지 뭐 관심들이 없어. 어쨌든 한번 떠보는 거죠.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이게 좀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한번 쏴본 거죠. 뭐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가만히 그냥 있었던 것 같던데. 어쨌든 자 오늘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이에 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라 그랬지요? 찬성 1번이 제일 먼저 말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부분이 뭐라고요? 입론이라고요. 제일 먼저 이제 입론을 해요. 찬성 1. 토론에 앞서 논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개념을 정의해야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설탕세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설탕세 네모하시고요. 밑줄 할게요. 과일과 같은 천연당을 제외하고 설탕이나 액상과당 같은 당이 함유된 식품에 당 함유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래요. 나도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설탕도 물론 좋지 않죠. 너무 많이 먹으면은 안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고기 뷔페를 갔을 때 콜라를 드시면 안 돼요. 아유 내가 뭐라는 거야. 콜라를 먹어줘야 돼요. 콜라를 먹어주면 그러면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간대요. 왜냐면 이 당이 들어가면 뇌가 많이 올라왔어. 그러니까 뭐가 많이 올라가서 이 배부름을 느끼는 거를 더 뒤로 민다는 거야. 그러니까 콜라를 같이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많이 먹어. 자, 어쨌든 그래서 액상과당 같은 당이 함유된 식품에 당 함유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당이 없는 거. 무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당 같은 경우는 설탕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이 없는 음료수는 사실 없거든. 당이 없으면 맛이 없어. 달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뭐 2% 부족할 때 요 정도, 뭐 포카리 스웨트 요런 거는 당의 함유가 적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이제 세금이 거의 없는 거니까 그런 거 많이 마셔라. 그거는 이온 음료니까 몸에 좋지 않느냐. 뭐 이런 건데 콜라 같은 거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콜라 한 캔에 설탕, 각설탕 몇 개 들어가는지 알아? 12개 들어가요. 진짜 많이 들어가죠. 각설탕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크기가. 여기 12개가 들어가면 진짜 많이 들어가, 콜라에. 그래서 콜라는 약간 카페인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 먹으면 약간 중독같이 돼가지고 자꾸 먹게 돼요. 그래서 좀 드시더라도 한 3일에 한 번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라고 돼 있죠? 밑줄. 최근 당 섭취 증가에 따른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당 섭취에서 이렇게 각진감을 열도록 할게요. 당 섭취는 각종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받으시면 자 우리가 필수 쟁점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비용.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필수 쟁점이 문제의 심각성이 나오는 거예요. 심각하다 이거야. 자, 왜 그렇게 위험을 높이는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이걸로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식품의약품에서 꺽쇠 열게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죠. 가공식품으로부터 일일 권장 열량의 10% 이상 당류를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발생 위험은 39%, 고혈압 발생 위험은 66% 높다. 놔두시면 이렇게 구체적인 거 나오는 거라 그래요? 근거라고 그랬죠. 자, 근거를 뭘로 잡았어요? 통계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약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쪽에서 가장 뛰어난 권위를 가진 부서기 때문에 얘네가 보여주는 거를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도 FDA라고 들어보셨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KFDA. 자, 그 다음에 또한 과도한에서도 각진가로 여시고 과도한 당 섭취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받으세요. 여기 두 번째 문제의 심각성이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한 번 근거를 보여줘야 된다 이거야. 국민건강보험 앞에다 꺽쇠 여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지난 8년간 비만 관련 사회적 비용은 2.2배 증가했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비는 국내 전체 진료비 중 35%를 차지합니다. 받아보세요. 똑같아요. 근거를 제시하는데 뭘로요? 통계 자료를 통해서 몇 퍼센트라는 말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좀 심각한데? 위험도도 높아지고 진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 이러한 추세라면 당 섭취에 따른 문제가 점차 커질 것이므로 조치가 시급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고 빨리 조치를 시행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문제의 지속성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제에 대해서 입론을 했고요. 이제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밑줄 저희는 설탕세 부과를 주장합니다. 요게 해결 방안이랍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설탕세를 부과하면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오른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해 국민의 당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또한 식품 제조업체는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감소를 피하기 위해 자연의 식품에 첨가하는 당을 줄이게 됩니다. 자, 됩니다에서 사선 하나 거주세요. 자, 됩니다 다음에 여기 사선을 거주시면 우리가 지금 두 번 이렇게 읽고 있는 이 문단에서 이렇게 왼쪽 부분이 있고 오른쪽 부분이 있는데 이 사선을 긋은 왼쪽 부분 거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탕세를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줄여질 수밖에 없다.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설탕세는 현재 제품마다 표시하고 있는 당 함유량에 따라 그램당 기준을 정하여 부과하면 되므로 과세 기준 마련이 용이합니다. 편리하다는 얘기야. 법제화면 된다는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뭐예요?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문제 해결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은 둘 다 괜찮아요. 왜냐면 특히 실행 가능성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미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게 다 제품에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거는 아닌가 보네. 이건 아니고 이런 거 보시면 당 한번 볼까요? 당이 42g이 들어있네. 하루 권장량에 42%가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1g당 얼마씩 세금을 붙인다. 예를 들면 뭐 1g당 1원을 붙인다. 그럼 여기 42원이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미 이거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대로 하면 되니까 실행 가능성은 굉장히 좋죠. 자, 이익 비용입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우선 밑줄 비만, 당뇨병 등의 질병을 예방하여 국민 건강 증진까지 밑줄 하면 돼요. 좋네. 국민들이 건강이기가 얼마나 좋아. 자, 또한 밑줄 질병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가정 경제 및 국가 재정에 도움. 여러분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되게 좋아요.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미국은 민영보험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보험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내가 알기로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실버케어라 그래가지고 좀 부담을 좀 국가에서 대줘요. 그 이제 오바마 때부터 생겼고 65세 미만은 건강보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계약한 그 보험 있죠. 그 민영보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민영보험사랑 관련되어 있는 병원에만 갈 수 있어요. 다른 병원을 가면 걔네는 병원비가 되게 비싸. 뭐 한 번 입원했다 나오면 집안이 망한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이 뭐 하나가 이제 절단이 됐다. 그럼 요거 수술하는데 얼마 안 해요. 몇십만 원 정도면은 그냥 해요. 몇십만 원도 안 걸렸어요. 선생님 옛날에 혹시 니네는 못 봤구나. 선생님 여기 그냥 이거 영상도 찍는 좀 그런가? 여기 부러진 거 니네 못 봤지? 선생님 여기 부러졌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진짜. 샤워를 하는데 이제 집마다 다르지만 우리 집은 샤워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로 돼 있는 거를 이제 닫고 요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근데 샤워를 하다가 밑에 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여차하면 넘어지겠다. 그래서 요거를 좀 치워야 되겠다 하고 이제 물로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 벽을 잡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일이 일어나려고 그랬는지 그냥 이거 빨리빨리 하라고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구나. 물 때문에 넘어지겠다 싶어가지고 치우다가 넘어지기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하고 이게 딱 뒤로 넘어지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도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 머리를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넘어지면서 몸을 틀었어. 틀면서 일단 낙법을 하면서 몸이 다치니까 손을 빡 짚었다? 딱 짚는데 미끄러우니까 짚는 순간 밀리는 거야 손이. 그 벽에 딱 짚는데 와 너무 아픈 거야. 등도 아프고 그래서 물은 막 얼굴에 막 쏟아지는데 이러는데 밖에서 우리 아내가 왜 그래? 무슨 일이 말을 못하겠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좀 앉아있다가 물을 끄고 봤는데 손이 니네들 농구 같은 거 하다가 농구 딱 부딪히면 붓는 거 알아? 그 손이 안 접히거든?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한 2, 3주 가겠다 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붓기가 빠졌어. 뭔가 이상한 거야 손이. 이상해. 뭔가 손이 이렇게 꺾여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 붓기가 다 빠졌는데 손이 왜 이래? 이상하다. 좀 더 기다리면 되겠지 해서 2주를 넘게 병원을 안 갔어. 근데 아무리 봐도 손이 이렇게 안 굽히는데 이상하다 하는데 하루는 그러면 깁스라도 해야 되나 해서 병원을 갔어. 갔더니 사진을 찍더니 부러졌대. 근데 움직이긴 하거든. 부러져서 나 못 움직일 때는 움직여.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하냐, 돈 많이 들겠다 했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 10만 원도 안 나왔어요. 전부 다 아는데. 그날 당장 수술했거든요. 바로. 원래는 어떤 좀 작은 정형외과를 가서 깁스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수술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솔직히 돌팔이가 또 돈 받으려고 또 나보고 입원을 하래. 그래서 나 돈 받아 먹으려고 진짜 별소리 다 한다는데 내가 나 바빠서 입원 못 하겠다고 나 그냥 갈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꼭 옆에 있는 병원 큰 데라도 가라는 거야. 그래서 순간 겁이 나면서 진짜인가? 그냥 진짜 큰 병원을 바로 갔어요. 걸어서. 그랬더니 그 의사가 보더니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취를 여기를 통째로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전신 마취가 아니니까 여기만 마취하니까 아무 느낌은 없는데 뭔가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 나. 막 돌리면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보이게 가려가지고 막 계속 한 30분 넘게 수술했던 거 같아. 너무 추워. 수술이 되게 추워. 그래가지고 막 수술해가지고 이제 여기 깁스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손이 자동으로 이렇게 돼 그냥 막. 요거 하는데 근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엑스레이까지 다 해가지고 그날만 9만 원은 나왔던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나는 절단된 게 아니라 절단되는 거 봉합하는 수술이 800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손가락 2개가 절단이 되면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만 한대. 너무 심하지 않냐?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야.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이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죠. 보장을 잘 해주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다 보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설탕은 줄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설탕세는 법제화 비용보다 질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므로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 비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익 비용.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당이 42g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부과를 하면 돼. 얼마나 편해. 이렇게 적은 비용을 들여서 국가 재정을 크게 막을 수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찬성 1이 입론을 했어요. 그럼 찬성 1 했으니까 이제 누가 반대 신문해야 돼요? 반대 2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반대 2가 하잖아요. 설탕세를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당 섭취량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직접적인 인과관계 내용하세요. 자,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지금 이건 뭐예요? 네가 말하는 거 솔직히 증거 있어? 증거 없으면 못 믿겠어. 그 인과관계 분명한 거야? 라는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물음이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그렇죠? WHO 얘기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이 보건기구이기 때문에 좀 믿을만은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이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하는 소비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가의 수입식품이나 인공감미료 등으로 고가의 가당제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체에다 내용하세요. 그러면 설탕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안 먹는다? 그럼 기업의 매출이 줄어든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손쉽게 싼 걸 넣으면 돼. 그럼 가격이 올라가도 똑같을 테니까 싼 걸 넣으면. 그러니까 더 몸에 좋지 않는 것으로 넣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걸 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설탕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거는 해결 방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탕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뭐를 하면 된다? 다음에 밑줄 하시면 돼요. 교육이나 홍보. 반대 측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서 설탕을 적게 먹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찬성 1위. 교육이나 홍보 정책의 성공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 이제 누가 얘기할 차례입니까?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 1위. 입론을 해야 되겠죠? 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설탕세 부과의 핵심 논리가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인데요. 밑줄. 당 섭취는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은 것에 왜 오바를 하느냐. 비만의 주요 원인은 고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운동 부족, 규칙적인 식사로 보건복지부 앞에 꺽쇠. 나름 권위 있는 기관이죠?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통해 아침밥을 꼭 먹자,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자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받아보세요. 자, 근거 제시했어요. 근데 근거는 어떤 식으로? 여기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갔죠? 여러분들 아침밥을 잘 안 먹지 않아요? 우진이는 꼭 챙겨 먹어? 훌륭한 학생이네. 그럼 일찍 일어나겠네? 몇 시에 일어나요 보통? 6시 40분. 진짜 일찍 일어나네. 와, 씨. 야, 학교를 8시 반까지 가? 8시 20분쯤에 도착해요. 원래 그렇게 가야 돼? 아니요, 그냥 가서. 원래는 몇 시까지 가야 돼? 8시 50분까지. 야, 니는 여유롭다. 니네 학교는? 9시. 수업이 몇 시 시작해? 9시 10분에? 아니,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우리는 중학생인데 8시 40분까지 가야 되고, 우리 애 반은 35분까지 그 반에 입장을 해야 지각이 아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좋아? 야, 나 때는 7시 50분까지 가는 거였어. 고등학교 때. 좋아졌구나. 그래, 이게 맞지. 애들이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늦춘 거거든요, 등교 시간을. 근데 그만큼 늦게 자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자율적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뒤로 밀어도 결국 잠은 조금 자. 어쩔 수가 없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 게 왜 좋냐면, 아침을 먹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점심을 많이 먹게 돼요. 그러면 폭식을 하게 되면 더 안 좋습니다. 아침을 먹고 점심도 적당히 먹는 게 가장 균형 잡혀 있는 거라서, 폭식을 하게 되면 애가 당 수치라고 하죠. 뭐라 그러죠? 혈당 맞아. 인슐린? 어쨌든 그게 확 늘어나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가야지 확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거는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먹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적당히 좀 잘 조절해서 아침을 먹기 싫어도 시리얼 같은 거라도 좀 드시면 나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좀 먹어야 당이 계속 이렇게 규칙적으로 갈 수 있다. 할 말 있어요? 선생님 아침 네? 선생님 아침 드세요? 당연히 먹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침을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먹어요. 나한테 그게 아침? 나는 생활 패턴이 니네랑 조금 달라서, 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늦게 자지만 나는 조금 늦게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우리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해서 보내고, 보통 그래요. 이제 한 3주에 한 번 정도 내가 이제 그냥 애를 이제 준비시켜서 보내고, 나머지 우리 아내가 거의 다 하고 난 그냥 자거든. 왜냐면 일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아내는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아침을 꼭 먹죠. 그래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아침을 먹고, 그래서 점심을 안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자. 하루에 한 2.3끼 정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2.3끼. 3끼를 다 찾아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침 좀 드시고 점심이 학교에서 먹는 거라서 뭐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식단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나오니까 먹어야 되잖아. 맛은 있냐? 고춘 거는 맛있는 것 같고 사온 거는 맛이 없나 보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죠. 그거 안 먹으면 되게 배고프잖아. 그렇지. 민준이는 아침 먹어? 안 먹을 때가 더 많지 않아? 오늘은 먹었어요? 오늘은 아침 뭐 먹었을까? 아침부터요? 너 운동해? 어? 오, 그래도 닭가슴살을 의도적으로 먹는 거야? 그럼 급식 먹을 때 어떻게 먹어? 뭐 필요한 것만 먹어? 계란 먹고 흰자만 먹고 먹어? 그냥 다 먹어? 그럼 아침에 닭가슴살 먹는 게 맛으로 먹는 거 아니야 그냥? 그냥 좋아하니까 먹는 거였네. 나도 운동하는 것 때문에 먹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구만. 알겠어. 자,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또한 당뇨병은 당을 많이 섭취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탄수화물의 대사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부족해 생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즉, 밑줄 당 섭취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밑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식품의 당류 표시를 강화했대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매점 있어요? 고총은 사고도 없어? 요즘 원래 없네. 자판기는 있죠? 자판기 요 탄산음료 팔아요? 그렇구나. 그럼 빵은 팔아요? 많이 좋아졌네. 우리 때는 빵 나오는 자판기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 음료수나 나오면 다행이었지. 근데 우리 학교에는 또 자판기가 없었고. 고등학교 때 이제 생겼어요. 중학교 때는 아예 매점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고등학교 때 이제 매점도 조그만 거 하나, 그냥 빵 정도 파는. 그랬다고요. 자, 다음. 그래서 이러한 정책상의 권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앞에다 꺽쇠. 미국에서는 어린이 대상 자판기의 열량이나 당 등 영양 성분에 따라 진열칸의 색을 구분해 음료를 배치했는데, 당 함유량이 가장 많은 빨간 칸의 음료 매출이 6개월 만에 62.1%에서 44.3%로 감소했습니다. 받아보세요. 사례를 제시했죠. 사례를 제시했더니 이렇게 많이 감소했대요. 어마어마한데요? 깜짝이야. 많이 줄었어요. 많이 안 먹는다는 거죠. 즉, 밑줄. 당 섭취 문제는 단순 권고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대. 그러니까 그렇게 설탕세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권고만 해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결 방안. 찬성 측에서는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섭취량이 줄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성 측의 논리에 따르면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와 관련해 소금세를 부과하는 등 건강에 박친가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봐.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행 가능성이 없다는 것. 아니 설탕이 몸에 안 좋으면 설탕세를 붙이고, 소금이 몸에 안 좋으면 소금세를 붙이고, 단백질이 몸에 안 좋으면 단백질세를 붙일 거야 그럼? 너무 많잖아.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야. 또 일상적에서 또 박친가로 여러분,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도 높습니다. 받으세요. 두 번째, 실행 가능성 없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싫어하지. 돈이 오르는 걸 누가 좋아해. 그래서 설탕세의 부과는 사람들이 외국의 저렴한 가당식품을 구입하거나 인공 감미료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 식품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만 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탕세 부과는 불필요합니다.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누가 얘기했어요? 반대 1위.
입론을 했으니까 이제 누가 반대 신문을 할 차례입니까?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할 차례네요. 찬성 1 밑줄 하세요.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식생활 지침에 당 섭취에 관한 내용도 있지 않나요? 아까 그랬어요.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이용한답시고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 찬성 1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쓸게요. 인용한 자료에 대한 질문을 하죠. 왜 질문을 하겠어요? 반대측 근거에 허점을 지적하기 위해서겠죠. 자, 그래서 반대 1이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잖아. 단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자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다만 건강을 해하는 주요인이 설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찬성 1이 밑줄 간식, 탄산음료 등의 섭취를 줄이자는 식습관 개선 권고는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단 거 먹지 마세요. 아, 예, 맞아요. 좋진 않죠. 그러나 맛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콜라도 마시고 커피에도 시럽 많이 넣어서 먹고 그럴 수 있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니겠지만 담배도 담배 피는 거 다 당연히 알지. 담배 피는 게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알지만 피잖아. 안다고 다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알아도 그냥 해. 알아도 그냥 다 펴. 알아도 다 마셔. 그러니까 캠페인? 이거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아닐까요? 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단순 권고만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무조건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찬성 측 입론, 반대신문, 입론, 반대신문이니까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났고요. 이제 찬성 2가 입론을 할 차례네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비만 관련 국민 건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꺽쇠를 여시면 돼요. 보건복지부가 부의 건강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비만율은 2008년 21.6%에서 2014년 25.3%, 연간 약 0.6%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5에서 17세 과체중 비율은 남자 26.4%, 여자 14.1%로 남자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이 24.3%보다 높습니다. 이는 6에서 11세 46.2%, 12에서 18세 44%가 가공식품으로부터 당류를 권고 기준 이상으로 섭취했다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봐주시면요, 이 부분이 근거에 해당이 되겠죠. 통계 자료를 근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과체중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BMI 지수로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조금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키가 181이 조금 넘어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네. 밑을 왜 보는 거지? 왜 내 키를 왜 갑자기 네가 가늠을 하는 거지? 너 키 몇이야? 185야? 나와. 나와봐, 여기 서봐, 여기. 서봐. 185도 나와봐. 아, 진짜. 야, 185,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185가 나보다 작으면 나 190이야? 181이 조금 넘습니다. 네, 근데 저녁이 되면 조금 많이 작아져요. 그래서 항상 수업을 할 때 내가 작아 보이는 거야. 이제 들어가세요. 네.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명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 구독자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39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지금 조회수가 올라. 이게 라이브 방송이 아니어가지고 안타깝지만 나중에 올리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포텐이 터져요. 뭐 어쨌든 간에 키가 182이 좀 넘는데 몸무게가 몇이 이게? 75? 74?
80 정도 돼요. 89에서 89인가 79, 80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선생님이 성인이 된 이후에 가장 몸무게가 적게 나갔을 때 똑같은 키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다 컸거든요. 더 이상 이제 안 크는 거고. 성인이 된 이후에 가장 몸무게가 적게 나갔을 때가 60kg. 그때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았고, 그때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물리치료를 받는데, 물리치료를 이제 견인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위아래로 당겨주는 게. 그럼 여기를 이게 감싸고 당겨야 되는데 너무 말라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쪼여도. 그랬었어요. 근데 여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막 먹기 시작했더니 1년에 4kg가 찐 거야. 64가 됐죠. 그리고 계속 꾸준히 해가지고 74까지가 그게 한참 유지되다가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점점 막 찌더니 81까지 가네. 야, 그런데 지금 79가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겉보기에는 막 이렇게 막 뚱뚱하고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과체중이야.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181에 79면은 그냥 정상 정도 아닌가? 아니 과체중보다 좀 이상해 기분이. 이거 더 빼기가 어렵거든요. 나는 빼고 싶지 않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과체중이 이렇게 많대요. 이 회원국 기준보다 좀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측에서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셨지만 설탕세로 당 함유 식품 가격이 오르면 이러한 식품에 대한 소비가 줄게 되므로 오히려 반대측에서 우려하신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단순히 권고만 하는 것은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탕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탕세가 부과되면 물건값이 올라가죠. 올라가면 안 먹어. 안 먹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게 없어. 좀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 1위 반대 신문 하겠습니다. 비만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비만의 원인이 설탕뿐입니까? 설탕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만은 당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밑줄. 비만의 원인이 설탕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약간 말꼬리 잡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인정한 건 맞죠. 설탕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비만은 나트륨 내마세요. 나트륨 섭취와도 관련이 있대요. 우리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의 1일 권장량의 2배가 넘는데 이런 나트륨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설탕세만 주장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난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WTO는 내 생각에는 WTO가 아니라 WHO는 지네들이 서양 쪽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김치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김치만 먹으면 이미 하루 넘어가. 내가 볼 때는 김치를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먹었으니까 간장도 먹고 내가 볼 때는 우리 몸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걔네가 권장하는 건 먹잖아? 그럼 그냥 물만 먹어야 돼, 사실.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그냥 나트륨 섭취 그냥 이미 들어가. 다만, 컵라면은 안 돼요. 컵라면은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가, 진짜. 하루 권장이 그 한 컵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라면을 드시려고 하면,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건져서 이렇게 한번 턴 다음에 그렇게 먹으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밥 말아 먹는 순간 그냥 하루치를 그냥 훌쩍 넘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컵라면 드실 때 면만 드세요. 국물은 나 줘도 돼. 나는 잘 먹어. 그러니까 너희들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야. 혹시라도 만약에 학원에서 컵라면 먹게 된다. 그러면은 좀 남겨놨다가 나오면 맞지? 자. 그다음 보세요. 그래서 나트륨 섭취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2배가 넘는데 왜 이런 거 말도 안 하고 설탕만 주장을 하느냐? 그랬더니 설탕세는 특히 소아 비만의 해결책으로 언급되며 미국, 멕시코 등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거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비만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의 비만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식음료 원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이 있으므로 설탕세 도입 시기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기상조가 뭐야? 아직 빠르다 이거야. 아직 빠르다는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 뭐예요? 언젠가는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걸 이제 꼬리를 잡습니다. 자,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실제로는 당 함유 제품을 만드는 밑줄 기업이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커요. 즉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서 설탕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넣고 가격을 올릴 것이다. 소비자가 알아서 그거를 내라 이거죠. 덴마크 괄호하시고요. 덴마크에서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오히려 밑줄 국민들이 이러한 식품을 인근 국가에서 구매하여 자국의 식품 산업이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 이런 문제점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외국 거를 막 사버리는 거야 그냥. 특히 덴마크는 국경이 있긴 하지만 자유롭게 왔다 갔다 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북한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 우리나라 거의 북한 한번 가볼까 하고 판문점 거기 넘어가면 바로 북한 넘어가는 순간 그냥 하늘 나라야. 그냥 총 맞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부작용이 크다는 얘기죠. 자, 찬성 2가 반대 신문을 시작합니다. 기업이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긴다고 하셨는데 주관적 판단 아닌가요? 주관적 판단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는 거죠. 다음 죠. 기업에서는 세금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의 용량을 줄여 설탕세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돌린다는 말입니다. 설탕세 도입에 따른 해당 제품의 가격 인상을 피하려면 기업에서 제품의 당 함량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설탕세가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음식에서 무조건 당 함량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다. 왜냐면 당을 빼면 맛이 없죠. 그럼 그대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세금을 부과한 대로 소비자가 사야 돼. 선생님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설탕세 도입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먹으면 되지.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되면 안 먹으면 되잖아. 왜 그거를 굳이 설탕세를 부과해서 물건값을 올려? 나는 일단 개인적으로 반대. 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이런 말을 하네요. 지금까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과 반대 신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끝났어요. 이제 뭐가 나왔어요? 반론이 남아있죠? 요렇게 큰 S자로 거꾸로 갑니다.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이렇게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반박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반박의 반론이에요.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했더니 과연 반대 1위 과연 복세 과연 설탕을 규제하는 것만이 건강을 관리하는 유일한 길일까요? 아닙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먼저입니다. 봐주시면 뭐를 사용했어?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하는 방식을 썼어요. 자문자답의 방식을 사용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주장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즉 설탕 섭취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밑줄합니다. 홍보하고 교육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반대측의 얘기죠. 설탕세 도입하면 안 되고 홍보를 해야 된다. 권고도 하기 전에 강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덴마크와 멕시코 두 나라에 괄호하시고요. 사례를 들죠. 설탕세와 같은 세금을 도입하였지만 모두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또 네모를 길게 합니다. 2014년 유럽의회 EC의 보고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관에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보고서에서도 설탕세 부과가 결과적으로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부작용이 큰 설탕세 부과는 불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 측 1번에서 반론을 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설탕세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높인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는 비만, 당뇨와 같은 건강 문제와 직결됩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밑줄 당이 함유된 식품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질병 발생 위험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 오히려 이익입니다. 그래요. 물건값은 소폭 올라갈 수 있지만 건강이 좋아진다면 국가재정은 물론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비용, 개인적인 비용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 측에서 반대 측에서는 설탕세가 반대 측에서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하셨는데요. 이 시기상조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설탕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도 설탕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받으세요. 이 시기상조라는 말을 아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거죠. 약간 말꼬리 잡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기상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그럼 비만율이 높아지면 도입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본다면 일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예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 섭취량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기 전에 설탕세를 부과해야 미래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제 마지막 쪽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요렇게와 요렇게 했으니까 이제 얘가 할 차례네요. 반대 2. 설탕세는 사회적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비만은 식습관의 변화, 운동 부족계, 환경 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사회적 문제 내용하세요. 세금을 통해 이를 해결하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서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지요.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가 세금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탕세 다음은 아까 논의되었던 소금세 등이 순차적으로 부과되겠죠? 세금이 세금이 늘어나면 서민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기업의 수익도 감소하며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네. 이렇게 한번 써보죠. 정부의 증세는 경제적 차원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설탕세 부과보다는 밑줄 건강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강화하고 당 함유 식품의 과도한 광고를 규제하는 것. 이게 오히려 좋다. 반대 측은 설탕세 부과하지 말아라. 캠페인 이런 걸로 하자. 광고 규제하자. 이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담배 광고는 아예 못해요. TV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담배. 그리고 TV에서도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영화를 TV에서 보여줄 때는 원래 영화는 돈을 내고 보는 거니까 담배 피는 장면이 들어가도 되는데 그런 장면이 TV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요. 좀 웃기긴 해, 솔직히. 누가 이게 모자이크 처리하면 담배 피는 거 안 보이냐? 다 보이긴 하는데 좀 웃기긴 한데 그 다음에 술 광고 있죠? 여러분들 술 광고 TV에서 본 적 있어요? 언제 봤어요? 밤에 볼 수 있어요. 밤 10시 이후에만 TV 광고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
그 밤 10시만 되면 그렇게 테라 광고를 많이 해요. 테라랑 그 다음에 그 두꺼비 두껍 하는 거 있죠. 맨날 그 두 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찬성 측의 반박입니다. 설탕은 질병 발생의 큰 원인이라는 점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설탕세를 통해 당 섭취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추후 보건 관련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세금 부과가 국민에 대한 압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금은 국가가 자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밑줄 설탕세는 국민의 종합적인 건강 증진 등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하므로 여기까지 좀 밑줄 하시면 돼요. 이를 압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설탕세는 예방의 성격이 강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12에서 18세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는 얘기네요. 당류 섭취량은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 기준 81.4g,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 50g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받아요. 자, 근거 나왔죠? 근거가 뭐로 나왔어요? 통계 자료로 나왔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좀 많은 건 맞죠. 50이 권고 기준인데 지금 뭐 2배는 아니지만 원래 기준의 150%를 지금 넘은 거죠. 자, 그 다음 밑줄합니다. 당장 비만율이 높지 않으니 괜찮다면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봐서 설탕세는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세를 즉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 토론을 받고요. 정책 토론에서 중요한 거 문제 해결 방안, 이익 비용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고요. 찬성 측에서는 도입을 해야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건강을 증진해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법제화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 측에서는 효과가 없다. 시급하지도 않다. 그리고 소금세 할 것 아니지 않느냐? 왜 설탕 먹고 그러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서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 토론까지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도 나갈 거는 요 정도 나가면 되는 거고요. 이제 저번 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월 9일에 이제 모의고사를 좀 보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준비하는 시간을 이제 오늘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쉬는 시간 갖고 문학이랑 독서를 시간 될 때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